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아직 현상금이 공개되지 않은 캐릭터들의 가상 현상금을 매겨보는 영상입니다. 참고로 최근 버기가 해군들에게도 현상금을 걸어버리며 해군들도 현상금이 생겼기에 해군들의 현상금도 책정해보겠습니다. 현상금 책정 기준은 위험도, 무력, 명성, 작중위치, 작중행보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너무 현상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갱신이 필요해 보이는 인물들과 어떠한 사건을 겪으면 떡상이 확실해 보이는 인물들도 가상으로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일리의 가상 현상금은 45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레일리는 해적왕의 부선장이라고 불리운 인물이며 전설의 해적이라고 불린 인물입니다. 또한 전세계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유명하며 책에도 이름이 실린 인물이라는 언급이 나왔기에 레일리는 로저와 비견될 만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거프는 레일리가 샤봉디 제도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자 레일리를 전설이라고 부르며 무려 흰수염과 동격으로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레일리는 단순히 전투력만 놓고 보더라도 로저 흰수염과 겨룰 만한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로저 해적단의 일원이었기에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여 데뷔보 원피스의 정체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렇게 세계정부 입장에서는 사왕들보다 더 경계되는 대상이었으며 어쩌면 흰수염보다도 더 경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해적 생활을 은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한량짓을 하며 살아가며 도박장과 노예 경매장 등을 돌아다니며 깽판을 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에 여전히 민간인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일리의 배우자가 사쿠야코로 추정되며 레일리는 행콕의 은인이기도 한 인물이기에 레일리는 마음만 먹으면 단숨에 세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레일리의 현상금은 최소 45억 정도로 추정되며 웬만한 사왕들보다도 현상금이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원피스의 정체를 알고 있으며 세계를 바꿀 만한 무력이 있다는 점은 세계정부 입장에서 현상금을 높게 평가할 만한 요소입니다. 록스의 가상 현상금은 50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록스는 로저 이전 최악이자 최강의 해적으로 불렸으며 세계의 금기를 안 죄로 갓벨리에서 모든 기록이 말소된 전설의 해적입니다. 그리고 록스는 자신의 휘하에 흰수염, 빅맘, 카이도우, 시키를 두는데 성공한 인물이기에 커리어만 놓고 보면 50억 베리라는 숫자도 매우 작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적 역사상 흰수염의 50억 4,600만 베리, 로저의 55억 6,480만 베리보다 높은 현상금을 보유한 해적은 없었다는 언급이 나왔기에 록스는 아무리 잘 쳐줘도 50억 4,599만 9,999베리의 현상금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록스는 기록 자체가 말소된 인물이기에 그때 현상금도 같이 말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루피처럼 세계정부에서 너무나도 위험했던 인물이기에 고의로 현상금을 낮게 책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록스의 현상금이 말소되었거나 고의로 낮은 현상금이 책정되었다면 록스의 진짜 현상금은 50억보다 더 높을 것이며 어쩌면 해적 역사상 최초로 60억을 달성하며 로저의 현상금마저 뛰어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록스는 역사상 가장 강했으며 세계정부에게 위협되었던 해적단의 선장이었으며 무력도 로저, 흰수염, 거프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정부의 적의를 드러내며 테러리스트를 자처하며 수많은 섬들을 초토화내었으며 세계의 금기에도 도전했던 인물이기에 록스는 현상금이 높아야 할 만한 요소를 모두 갖췄습니다. 그렇게 만약 록스의 현상금이 말소되었거나 세계정부에서 고의로 현상금을 낮게 책정하여 로저 흰수염보다 현상금이 낮았더라면 록스의 가상 현상금 역시 60억 베리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출소 도플라밍고의 가상 현상금은 22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도플라밍고는 현재 임펠다운에 붙잡혀 있기에 현상금이 갱신된 일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임펠다운은 두 번의 탈옥 사건을 허용하였으며 두 번째 탈옥 사건은 사왕 최고 간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루피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기에 도플라밍고라고 탈옥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도플라밍고는 존재만으로 세계를 뒤흔들 물건인 마리조아의 국보를 알고 있으며 만약 그 국보가 고대병기 우라노스라면 루피나 사왕 중 한 명이 도플라밍고를 구출해올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무가 우라노스를 사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에 도플라밍고가 알고 있는 마리조아의 국보가 우라노스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탈옥하게 된다면 칠무의 제도가 폐지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자연스럽게 세계 정부와 대립하는 해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타 칠무애들처럼 현상금이 갱신될 것입니다. 도플라밍고는 과거 칠무애 시절 크로커다일과 행콕보다 강하다고 평가받았으며 악명과 위험성도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마리조아의 국보를 알고 있다는 특수성과 과거 천룡인이었다는 특징도 있기에 크로커다일과 행콕보다는 당연히 더 높은 현상금이 책정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도플라밍고의 가상 현상금은 20억 베리 이상인 대략 22억 베리 정도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바솔로뮤 쿠마의 가상 현상금은 18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쿠마는 전 왕아 칠무애였던 인물이며 혁명군의 간부였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칠무애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쿠마가 사보의 도움으로 천룡인들로부터 해방된 이후 혁명군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 성공하였기에 쿠마 역시 현상금이 갱신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쿠마는 과거에 폭군이라고 불렸던 인물이며 매우 흉폭했던 인물이라고 불렸기에 위험성도 높은 인물입니다. 또한 쿠마의 소속이 혁명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혁명군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상금이 높게 책정될 것입니다. 실제로 브랑뉴는 소속 집단과 현상금이 연관관계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매우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 능력을 지녔으며 단 한 방만으로 오즈를 제압할 만한 실력자이기에 무력과 능력만으로도 최소 10억 베리 정도의 현상금은 보유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쿠마는 베가펑크에게 오랜 기간 실험을 당하였기에 어쩌면 세계 정부의 약점이나 베가펑크의 비밀 등을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쿠마는 세계 정부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높은 현상금이 책정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같은 칠무의 출신인 행콕보다는 현상금이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크로스 길드의 창시자 크로코다일보다는 현상금이 높을 만한 요소가 크게 보이지는 않기에 쿠마의 현상금을 18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조이보이의 가상 현상금은 100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조이보이는 원피스를 남긴 장본인이자 역대 해적 중 가장 대단하고 강한 해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래 원피스의 진정한 전설은 해적왕 로저로 불렸으나 조이보이가 등장한 이후에는 조이보이가 해적계의 정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종 루피를 제외하면 완결 시점에도 그 누구도 넘지 못할 벽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이보이는 과거 800년 전 세계 정부의 유일한 대악마로 추정되며 그 대결에서 이무에게 아쉽게 패배하며 결국 세계의 패권을 쥐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조이보이는 자신을 대신하여 세계 정부를 부수고 지배가 없는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 새로운 조이보이가 나타나기를 바랬고 원피스, 포네그리프 등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800년이 지난 이후 로저가 제2의 조이보이가 되나 싶었으나 운명은 로저를 택하지 않았고 루피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조이보이 이후 그 누구도 각성하지 못한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각성하였으며 모든 운명이 루피를 제2의 조이보이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루피가 성장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조이보이의 평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이보이는 최소 100억 베리의 현상금을 보유했을 것이며 어쩌면 그 이상의 현상금이 걸렸을 수도 있을 만큼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다만 조이보이가 활동하던 시대는 무려 800년 전 과거이기에 인플레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이보이의 현상금이 100억보단 현저히 낮을 수도 있으며 어쩌면 로저와 흰수염보다도 낮을 수도 있습니다. 전 해군대장 아오키지의 가상 현상금은 33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아오키지는 이미 현상금이 33억이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는 인물이며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더라도 아오키지 정도의 인물이라면 33억 베리 정도의 현상금을 소유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오키지는 현 해군의 원수 아카이누와 무려 10일간 혈투를 벌일 만큼 강력한 인물이며 정상결전에서도 흰수염을 얼려버리고 조즈를 제압하는 등 맹활약을 한 인물이기에 세계 정부에서도 아오키지의 강함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성은 아오키지가 해군을 탈퇴하고 검은수염과 내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해군 원수 아카이누를 호출하여 호통을 쳤으며 아오키지를 거대한 힘이라고 말하며 아오키지의 무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해군 대장까지 올랐던 인물이기에 세계 정부의 비밀이나 해군의 전력 등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아오키지는 일반적인 해적들보다 더 위험한 인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오키지는 이무의 존재를 알 수도 있는 인물이기에 세계 정부에서 아오키지를
사왕들보다 더 경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아오키지는 정의로운 인물이기에 세계 정부를 공격하거나 민간인을 학살할 가능성은 적지만 검은 수염 해적단과 내통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에 아오키지가 흑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습니다. 차기 해군 영웅 코비의 가상 현상금은 7억 2천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코비는 거프의 수제자이며 어딘가 부족한 헤르메포를 제외하면 사실상 유일한 거프의 제자이자 해군의 미래를 담당하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비는 거프 아카이누를 능가하는 속도로 계급을 올리고 업적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는 로키포트 사건 당시 하치노스 섬의 주인인 전 록스해적단 출신의 강자 왕직을 잡아내는데 성공하며 해군 영웅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로키포트 사건 이후 코비의 명성이 크게 올랐을 것으로 추정되며 사왕과 칠무에조차도 코비를 영웅이라고 부르는 모습이 나왔기에 세간에는 코비가 포스트 거프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행콕과의 대치 상황에서 확실히 아직은 칠무에와 왓설 정도는 아니라고 묘사되었기에 견 코비의 실력은 잘 쳐져도 토비로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해군 영웅이라는 칭호는 누구나 달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 점을 고려한다면 코비의 현상금은 사왕 최고 간부와 사왕 간부 사이 정도의 현상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코비의 가상 현상금은 7억 2천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해군대장 후지토라의 가상 현상금은 26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후지토라는 정상결전 이후 센고쿠, 아오키지, 거프 등의 전력이 해군에서 이탈하며 이들을 대체하기 위하여 징집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세계정부와 해군으로부터 무력을 인정받으며 단숨에 해군대장이 되었습니다. 후지토라는 쿠궁쿠궁 열매를 먹은 인물이기에 중력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후지토라는 단인전에서 능한 캐릭터이며 어느정도 실력이 있는 인물이 아니라면 반응조차 하지 못하고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후지토라는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견문색 패기가 워낙 뛰어난 인물이기에 도주하는 것조차 까다로운 인물입니다. 그렇게 해적들에게 후지토라는 공포의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후지토라는 신 3대장이기에 비교적 해군대장으로 활동한 기간이 짧으며 정상결전에도 참전하지 않은 인물이기에 대외적으로 구 3대장보다 약하다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후지토라가 보여준 퍼포먼스 역시 구 3대장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후지토라의 가상현상금은 26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의 가상현상금은 47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드래곤은 세계 최악의 범죄자라고 불리는 인물이며 세계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조직인 혁명군을 이끌어가는 혁명군의 수장입니다. 그렇기에 드래곤은 위험도만 놓고 본다면 사왕들보다도 위험한 존재이며 어쩌면 로저보다도 더 위험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계 정부에서는 드래곤과 혁명군을 뿌리채 뽑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혁명군의 제대로 된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드래곤이라는 존재도 있기에 세계 정부에서조차도 혁명군을 잡아내지는 못하였습니다. 드래곤은 아직 어떠한 능력을 지녔는지 무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공개되지 않았으나 거프의 아들이자 루피의 아버지라는 사실만 봐도 최소 사왕급의 강함은 지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드래곤은 위치상 약할 수도 없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드래곤은 위험도, 무력, 위치 등을 모두 고려하면 사왕들보다도 높은 현상금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사왕 중 가장 현상금이 높은 인물인 카이도우의 46억 1110만 베리보다도 높은 현상금이 걸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흰수염과 로저만이 도달한 50억 베리의 벽을 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브랑류의 스탠스를 보면 로저와 흰수염만이 50억 베리의 벽을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해적 사상이라는 말을 하였기에 혁명군인 드래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크로스 길드의 간부이자 버기의 수와 알비다의 가상 현상금은 3억 5천만 베리로 책정되었습니다. 알비다는 원피스에 등장한 최초의 악역 보스이기에 근본 있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알비다는 이스트블루에 머무르던 해적이었으나 루피를 만난 이후에는 자신도 모르게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결국 현재는 사왕 간부가 되었습니다. 다만 루피에게 깨진 이후 미끌미끌 열매를 먹으며 외모가 매우 아름다워졌기에 어떻게 보면 이득을 봤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비다는 과거 이스트블루 시절부터 거대한 몽둥이를 자유자재로 휘두를 만큼 강력했기에
버기와 산전수전을 겪은 이후에는 더욱 강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알비다는 어엿한 사왕 해적단의 간부가 되었기에 세간에서는 알비다를 높게 쳐준다면 토비로포, 낮게 쳐줘도 기프터즈 정도로는 평가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알비다의 현상금이 아직도 500만 베리일 가능성은 만무하며 현상금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왕 간부들이 3억에서 7억 정도로 현상금이 형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알비다도 그 구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은 보여준 퍼포먼스가 부족하고 별다른 활약을 하지 않았기에 3억 근처인 3억 5천만 베리 정도의 현상금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해군영웅 거프의 가상 현상금은 50억 베리로 책정했습니다. 거프는 역대 해군 중 최강이라고 불리는 인물이며 가장 많은 업적을 쌓으며 해군 영웅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해적들 사이에서는 귀신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거프의 군함이 나타나면 곧바로 자수를 하는 해적이 대다수일 만큼 거프는 해적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해적왕 로저를 수차례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하였으며 반디월드, 볼릿, 돈칭자오, 시키, 레드필드 등 전설적인 해적들도 모조리 잡아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프는 갓벨리에서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이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악의 진격이라고 불리우는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킨 적이 있으며 그 사건 이후 해군 영웅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명성에 걸맞는 무력도 소유한 인물인데요. 거프는 현재 원피스 캐릭터 중에서 무장색 패기만 놓고 보면 1위로 평가받는 캐릭터이며 단순 신체 능력이 흰수염과 로저를 제치고 역대 1위로도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노세한 이후에도 해군대장 아카이누보다 강하게 묘사되었으며 흰수염마저도 거프만큼은 인정해주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거프에게 현상금이 걸리게 된다면 흰수염과 로저만이 돌파하는 데 성공한 50억 베리의 벽을 넘길 것으로 보이며 현 해군의 원수 아카이누, 해군 대장들보다도 더 높은 현상금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으며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특징이 있기에 어쩌면 현상금이 생각보다는 안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전 해군 원수 부처님 센고쿠의 가상 현상금은 44억 5천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센고쿠는 전 해군의 원수이며 오랜 기간 거프와 함께 해군을 지탱한 핵심 전력입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로저와 흰수염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강한 인물이며 해군 내에서도 거프를 제외하면 역대로 봐도 가장 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또한 센고쿠는 지략도 매우 뛰어난 인물이며 실제로 정상결전에서 엄청난 지략을 보여주며 흰수염 해적단을 제압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사람 열매 모델 부처님이라는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를 먹기도 한 인물입니다. 또한 센고쿠는 역대 해군 중 유일하게 폐왕색 패기를 지닌 인물이며 센고쿠 정도 되는 인물이 폐왕색을 발산한다면 웬만한 강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신을 잃을 가능성이 높기에 센고쿠는 다인전에서 특히 두각을 드러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센고쿠 정도 되는 강자라면 폐왕색의 2차 각성을 이루어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센고쿠는 능력, 지략, 위치, 전투력 모든 부분에서 최소 40억 베리를 넘길 만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해군 원수직을 맡았던 인물이기에 세계의 비밀이나 세계 정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며 어쩌면 이모의 존재나 마리조아의 국보 등 세계의 금기를 알고 있는 인물이기에 이 부분 역시 현상금을 고평가해줄 만한 요소입니다. 다만 센고쿠도 거프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현역에서 물러났기에 생각보다 높은 현상금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혁명군의 간부이자 루피의 은인 이완코브의 가상 현상금은 8억 2천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완코브는 루피와 임펠다운에서 만난 이후 루피를 돕기 위해 정상결전에 참전하였고 루피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루피에게 2차례 텐션 호르몬을 놔주며 체력을 모두 소진한 루피를 2차례나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완코브는 해군 잔당을 처리하거나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내는 등 쏠쏠한 활약을 했고 혁명군의 간부다운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왕 최고 간부인 마르코 조즈 비스타와 비교해본다면 확실히 한 수 아래의 모습을 연출하였기에 이완코브가 사왕 최고 간부급의 강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왕 간부인 이조, 아트모스나 사나해적단의 선장 오즈, 스쿼드, 디카르반 형제 등과 비교하면 근소 우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완코브는 사왕 최고 간부보단 약하나 사왕 간부는 상회하는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완코브는 혁명군에 소속되어 있는 인물이기에 소속된 집단도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이완코브의 현상금은 사왕 간부들 이상인 7억 이상과 사왕 최고 간부들의 아래인 9억 이하 정도로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이완코브의 현상금을 8억 2천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전 해군 원수이자 현 세계 정부의 전군 총수 콩의 가상 현상금은 43억 베리로 책정되었습니다. 콩은 로저와 흰수염이 바다를 지배하던 시대에 해군을 이끌어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콩은 거프와 센고쿠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콩은 아직 자세한 설정이 풀리지 않았기에 어떠한 능력을 지녔으며 얼마나 강한지도 알 수는 없지만 외형과 해군 원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할래야 약할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또한 콩은 해군 원수를 그만둔 이후 해군을 은퇴하며 민간인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세계정부 전군 총수직을 맡고 있기에 사실상 아직도 현역에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은 나이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느 정도의 기량은 유지 중으로 추정되며 해적에게도 위협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콩은 천룡인이 아님에도 천룡인들 이상의 지위를 누리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콩 정도 되는 인물이라면 세계정부의 약점, 비밀들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콩은 40억 베리 이상의 현상금을 보유할 자격이 되는 인물입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과 오로송의 가상 현상금은 각각 56억 베리로 선정하였습니다. 오로송은 전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높다고 알려진 인물이며 이무를 제외하면 사실상 권력의 중심에 놓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무는 세상의 존재 자체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전면으로 나서는 일이 거의 없기에 사실상 오로송이 진정한 세계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송은 천룡인들이며 천룡인들 중에서도 가장 권력이 높은 인물이라고 알려졌기에 세간에서도 오로송의 존재는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오로송은 위치만 놓고 보더라도 최소 50억 베리 정도의 현상금을 매길 만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오로송은 아직 자세한 설정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범상치 않은 외형을 가졌기에 무력 또한 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율리시스 그랜트는 마치 거프를 연상시키는 외형을 가졌으며 가슴팍에 큰 상처도 나 있습니다. 오로송 정도 되는 인물들이라면 싸울 일이 없을 텐데 상처가 나 있다는 것은 충분히 미심쩍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간디는 딱 봐도 강해 보이며 명검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르바초프, 마르크스, 백발의 긴 수염 남섬 등은 나이가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모두 한따까리 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오로송을 만나는 것도 힘들지만 만나더라도 제압하기도 매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로송의 현상금은 해적왕 로저의 현상금인 55억 6,480만 베리를 넘겨 56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전 칠무의 모리아의 가상 현상금은 10억 2천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모리아는 과거 칠무회로 활동하였기에 현상금이 3억 2천만 베리로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칠무회로서 정상결전에 참전하였으나 징베에게 패배해버렸으며 해군을 공격하며 팀킬까지 하며 세계정부에서 제거 명령이 떨어졌고 도플라밍고는 모리아를 직접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리아가 그림자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라져버렸고 모리아는 2년 후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모리아의 현상금도 갱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모든 칠무회가 새롭게 갱신된 현상금이 10억 베리가 넘는다는 특징이 있기에 모리아 역시 현상금이 10억 베리 정도는 넘겼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모리아의 현상금을 10억 2천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다만 모리아는 압살롬의 복수를 위하여 홀로 검은 수염 해적단을 찾아갔기에 어쩌면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으며 만약 티치에게 죽고 능력을 흡수당했더라면 모리아는 현상금이 갱신된 틈도 주지 않고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모리아는 현상금 갱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칭 흰수염의 아들 위블의 가상 현상금은 29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위블은 스스로를 흰수염 주니어라고 부르는 인물이며 자신이 진짜 흰수염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위블의 어머니인 미스 버킨이 흰수염과 함께 록세적단에 몸담았던 인물이라는 것이 마르코에 의하여 밝혀지게 되었고 위블의 주장은 신빙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위블은 정신연령이 낮고 심각한 마마보이이기에 포스가 있는 인물은 아니며 세력을 구축한 대적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과거 미호크처럼 솔프를 지향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상금을 평가할 때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위블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하는 압도적인 무력을 지닌 캐릭터로 평가받기에 칠무회 중에서도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현상금이 책정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키자루는 위블의 혈통이 흰수염의 혈통인지 알 순 없으나 마치 전성기 흰수염을 연상시키는 전투력을 가졌다고 공인하였으며, 위블은 사왕 최고 간부나 간부들이 대거 포함된 흰수염 해적단 잔당을 홀로 격파하고 있다고 전해졌기에 위블의 전투력은 해군대장이나 사왕과 비견될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에 위블은 세력이 없음에도 가상현상금을 29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0억이 안되는 이유는 현상금이 30억 베리인 루피, 키드, 로우는 사왕을 격파한 업적이 있으나 위블은 아직 그 정도 업적을 이루지는 못한 인물이기에 30억 베리를 넘기진 않았습니다. 해군대장 로쿠규의 가상현상금은 27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로쿠규는 정상결전 이후 이탈된 해군의 공백을 보강하기 위하여 후지토라와 함께 징집된 새로운 해군대장입니다. 로쿠규는 세간에서 괴물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해군에서도 무력과 실력을 인정받으며 곧바로 해군대장이 된 인물이기에 무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최근 와노쿠니로 가서 과정이야 어찌됐든 킹과 퀸을 잡아오는 업적을 세웠기에 후지토라보다는 현상금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로쿠규는 와노쿠니에서 조금은 추한 모습을 보였으나 결론적으로 야마토의 공격을 맞고도 버텨냈으며 모모노스케의 보로브레스 역시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사왕 최고 간부를 애송이 취급하는 자신감도 보여준 인물이기에 추후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행보만 보면 93대장보다 확실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93대장보다 명성이 높을 리도 없으니 93대장보다는 현상금이 당연히 낮을 것입니다. 그렇게 로쿠규의 현상금은 키자루 아오키지보다 낮은 금액인 27억 베리 정도로 책정하였습니다. 검은수염 해적단의 2인자 시류의 가상현상금은 13억 5천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시류는 과거 마젤란과 함께 임펠다운을 수호하는 투톱으로 불렸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류는 죄수들을 제멋대로 베어버리며 결국 임펠다운에 수감되게 되었고, 티치가 임펠다운에 침공하자 이 기회를 틈타 티치의 수하가 되었고, 현재는 검은수염 해적단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시류는 임펠다운 시절부터 명성을 떨쳤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사왕 최고 간부가 되었기에 무조건 현상금이 10억 베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에 보편적인 사왕 최고 간부 2인자들이 13억에서 14억 사이의 현상금을 소유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류의 현상금은 13억 5천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물론 빅맘 해적단의 2인자 카타쿠리의 현상금이 10억 5,700만 베리이긴 하나 이는 카타쿠리가 여러가지 이유로 저평가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속된 집단이 현상금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은데 카타쿠리는 사왕 최약체로 불리는 빅맘 해적단 소속이기에 현상금이 타 2인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시류가 속해있는 검은수염 해적단은 능력자 사냥을 자행하고 선장인 티치가 기이한 행보를 보이며 악명을 떨치고 있는 해적단이기에 이 부분 역시 시류의 현상금을 평가할 때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설의 해적 금사자 시키의 가상현상금은 39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시키는 과거 록스 해적단의 핵심 인물이었으며 로저를 궁지로 몰아넣은 대해적입니다. 또한 시키는 단순 병력만 놓고 보면 로저 해적단을 아득히 상회하는 세력을 보유했으며 본인의 무력도 로저 흰수염과 비견되는 강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시키는 현시대의 상황들과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키는 지옥이라고 불리우는 대감옥 임펠다운에서 최초로 탈옥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단신으로 마린포드에 쳐들어와 마린포드의 절반을 부숴버린 말도 안 되는 업적을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키는 결론적으로 굵직한 전투에서 모두 패배했는데요. 시키는 로저에게 패배하며 병력의 대다수를 잃었으며 루피에게 패배하며 20년짜리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프와 센고쿠 듀오에게도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세력은 컸던 인물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만한 부하를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록스 해적단을 소개하며 록스, 빅맘, 카이도우, 흰수염을 1군으로 묘사했으며 시키를 왕지, 캡틴종, 음부 등과 함께 2군으로 묘사하였기에 시키가 업적이 대단하긴 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시대의 상황들보다 더 대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시키의 현상금은 구사왕인 카이도우, 빅맘, 흰수염, 샹크스보다 낮게 책정했습니다.
현 해군의 원수 아카이누의 가상 현상금은 44억 4,444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아카이누는 구 3대장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내던 인물이었는데요. 아카이누는 정상결전을 해군의 승리로 이끈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카이누는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에게 2차례 명구빵을 꼽아 넣으며 흰수염에게 치명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원흉이 된 에이스를 직접 처단하였으며 홀로 사왕 최고 간부와 칠무회를 포함한 강자들을 대거 숙청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아오키지와 원수 자리를 두고 혈전을 벌였고 아오키지를 잡아내며 해군 원수에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원수가 된 이후 해적들을 모조리 몰살시켜버리기 위하여 해군 본부를 신세계의 중심부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거프와 아오키지, 센고쿠 등이 해군에서 이탈되었음에도 아카이누가 이끌어가는 해군은 역대 최강의 해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카이누의 현상금은 사왕과 비슷하게 책정될 것이며 원수는 한 명이기에 어쩌면 사왕보다도 높은 현상금이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카이누의 현상금은 죽음을 상징하는 4라는 숫자를 조합하여 44억 4,444만 베리의 높은 현상금을 부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현 사왕 중 그 누구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로저 해적단의 3인자 가반의 가상 현상금은 21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가반은 로저 레일리에 이은 로저 해적단의 3인자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가반은 전설의 해적단이자 세계정부에서 가장 경계하는 로저 해적단의 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반 역시 높은 현상금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반은 로저 해적단과 흰수염 해적단이 전쟁하던 당시 오덴과 호각으로 겨루었으며 며칠 동안 혈투를 하였으나 승부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당시 오뎅은 로저에게 원컵나던 시절이기에 카이도우를 패던 시절의 강함을 지니진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가반의 전투력은 사왕 최고 간부 2인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저 해적단의 간부라는 특수성이 있기에 강함에 비하여 현상금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반은 최근 해적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나야 하는 화상 입은 남자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기에 만약 화상 입은 남자가 가반이 맞다면 가반은 로저 해적단이 와해된 이후에도 로저에게 어떠한 미션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로저는 가반이 세계 정부에 잡히지 않을 만큼 강하다고 가반을 신뢰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반의 가상 현상금은 10억대 중반이 아닌 20억대 초반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혁명군의 2인자 염제 사보의 가상 현상금은 30억 200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사보의 현 현상금은 6억 200만 베리입니다. 하지만 사보는 레벨리 회의 도중 혁명군 간부들을 이끌고 후지토라와 로쿠규가 지키고 있는 레벨리 회의에 급습하여 해군대장 후지토라와 로쿠규의 포위망을 뚫고 바솔로뮤 쿠마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홀로 루루시아 왕국까지 도주하는 데 성공하였고 사보는 염제라는 칭호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무가 나타나 사보와 함께 루루시아 왕국을 삭제시켜버렸기에 사보가 죽었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사보는 과거에도 천룡인에게 폭격당하고 살아남은 전적이 있으며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이기에 아직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보는 염제 칭호를 얻은 이후 드래곤을 상회하는 인기를 얻었으며 혁명군 내에서 입지도 더욱 커졌다는 언급이 나왔기에 사보는 현재 해군 대장급 강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혁명군은 세계정부 입장에서 매우 위험한 집단이기에 혁명군의 젊은 스타라면 분명히 크게 견제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보의 가상현상금은 사왕과 해군대장에 준하는 30억 베리 이상으로 책정하였으며 사보의 전 현상금이 6억 200만 베리인 점을 감안하여 30억 200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실제로 사보의 현상금이 이대로 책정된다면 사보는 형으로서 자존심을 지켰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군대장 키자루의 가상현상금은 31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버기가 해군에게 현상금을 걸어버리며 해군들도 현상금이 걸리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키자루 역시 현상금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키자루는 오랜 기간 해군대장으로 명성을 떨쳤던 인물이며 현재 아카이누와 함께 해군을 이끌어가는 해군의 최고 전력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다만 키자루는 구 3대장 시절 아카이누와 아오키지보다는 약할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실제로도 아카이누보다는 확실히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키자루는 원수 결정전에도 참가하지 않은 인물이기에 2위와 어찌됐든 원수의 후보로 불렸던 아오키지, 원수 결정전의 승자 아카이누보다는 현상금이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사왕에 버금가는 무력을 지녔으며 번쩍번쩍 열매라는 사기적인 열매를 먹은 인물이며 체포한 해적의 수가 매우 많은 인물이기에 해적의 입장에서 키자루는 공포스러운 존재일 것입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평소에 능글맞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샤봉지 제도에 출동하여 무려 500명의 해적을 반나절 만에 체포한 전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때 키자루는 밀짚모자 일당을 포함한 초신성들을 양악하기도 하였으며 명왕 레일리와 겨루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크로스 길드의 멤버 대부분은 정상결전에 참전하여 키자루의 강함을 보았기에 키자루의 현상금을 최소 30억 베리 정도로는 책정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키자루의 가상 현상금을 31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제대로 책정된 루피의 가상 현상금은 49억 5,600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루피는 와노쿠니에서 기어 5를 각성한 이후 카이도우를 꺾는데 성공하며 사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때 루피가 각성한 능력은 800년 전 조이보이를 제외하면 그 누구도 각성하지 못한 신의 능력이라고 불리우는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루피의 현상금이 당연히 카이도우의 46억 1110만 베리를 넘길 것이며 어쩌면 로저의 55억 6480만 베리마저 넘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로성은 모르건즈가 멋대로 니카루피의 모습이 담긴 수배지를 3개에 뿌려버리자 루피의 위험성을 감추기 위하여 고의로 현상금을 낮게 책정하였으며 키드, 로우와 동일한 현상금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만약 루피의 현상금이 제대로 책정되었다면 몇 베리로 책정되었을지도 궁금해하는데요. 루피는 카이도우를 꺾고 사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꼭 카이도우 정도의 현상금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일반적인 사왕이 아닌 세계 최강의 생물로 불리우는 사왕을 1대1로 잡아낸 것은 의미가 크기에 우선 이것만으로 최소 40억 베리의 현상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조이보이 이후 최초로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한 위험인자이기에 이 부분 역시 현상금을 고평가해줄 요소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원피스 역사상 최고라고 불리우는 로저 흰수염과 비교하면 업적이 부족하며 무력도 밀릴 것으로 추정되기에 마의 50억 베리를 넘기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루피의 가상 현상금은 40억대 후반으로 책정하였으며 루피의 상징인 고무를 뜻하는 56을 가져와 49억 5,600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빨간머리 해적단의 부선장 벤베크맨의 가상 현상금은 14억 2천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빨간머리 해적단은 간부진의 평균 레벨이 높고 밸런스가 뛰어난 철벽의 해적단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간부 중에서도 가장 강할 것으로 추정되며 직책도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에 벤베크맨이 빨간머리 해적단에서 선장 샹크스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현상금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흔히 마르코, 시류, 카타쿠리, 킹과 함께 사왕 최고 간부 2인자로 꼽히며 실제로 비슷한 위치에 있기에 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현상금을 지녔을 것이며 부선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들을 조금 상회하는 현상금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에 벤베크맨의 가상 현상금을 14억 2천만 베리로 책정하였으며 이는 모든 사왕 최고 간부들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벤베크맨 역시 조직의 두목이 아니라 2인자이기에 현상금이 15억 베리를 넘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레일리라는 특수한 경우가 있으며 벤베크맨 역시 레일리처럼 부선장이기에 현상금이 14억 2천만 베리보다 아득히 높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와노쿠니의 신화 코즈키 오뎅의 가상 현상금은 35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오뎅은 와노쿠니에만 머무르던 시절에는 와노쿠니의 왕족이었으며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기에 현상금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흰수염을 만난 이후에는 바다로 모험을 떠나게 되었고 흰수염의 배에서 활약하며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오뎅의 활약이 뉴스에도 실린 것을 보면 오뎅의 존재와 강함을 세계 정부에서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흰수염의 배만 거친 것이 아니라 로저와 함께 항해한 해적왕의 선원 출신이기도 한데요. 심지어 오뎅은 일반적인 선원이 아니었으며 로저 레일리와 함께 로저 해적단을 대표하는 강자였으며 포네그리프를 해독하며 로저가 해적왕이 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오뎅은 와노쿠니로 돌아왔으나 이미 그 당시에 몇 번의 모험을 거친 끝에 로저 흰수염의 버금가는 대적이 되어 있었다 라는 언급이 나왔기에 오뎅은 모험을 마친 이후 굴지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뎅은 카이도우를 압도하기도 하였으며 카이도우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뎅은 포네그리프를 해독할 수 있다는 특수성과 사왕에 버금가는 무력을 지닌 강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30억 이상의 현상금을 부여할 만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뎅의 가상현상금은 35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흰수염 해적단의 최고 간부 화검의 비스타의 가상현상금은 10억 5천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비스타는 마르코 조즈와 함께 흰수염 해적단의 최고 간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마르코가 2인자, 조즈가 3인자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공식 설정집에서는 마르코 비스타를 투톱으로 묘사하였으며 실제로 보여준 퍼포먼스가 비스타가 조즈보다 강해 보이기에 실질적인 흰수염 해적단의 3인자는 비스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스타는 정상결전에서 루피를 추적하는 미호크를 막아서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참고로 크로코다일과 징베가 들러붙었을 때도 미호크의 추적을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미호크와 호각으로 겨루었으며 미호크와 비스타는 꽤 오랫동안 승부를 지속했으나 미호크는 비스타에게 생채기조차 내지 못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와노코니에서 킹을 뵌 이후 조로가 대거모라고 불리게 되었으나 비스타는 이미 정상결전 당시부터 굴지의 대거모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게 비스타는 현 시점 사왕 최고 간부들 중 2인자로 묶이는 마르코, 시류, 조로, 벤베크맨, 카타쿠리, 킹을 제외하면 가장 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스타는 10억 베리가 넘는 현상금을 부여할 자격이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비스타의 가상현상금은 10억 5천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흰수염 해적단의 최고 간부 조즈의 가상현상금은 9억 6천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조즈는 마르코 비스타에 이은 흰수염 해적단의 4인자이며 사왕 최고 간부로 묶이는 인물입니다. 조즈는 정상결전에서 쏠쏠한 활약을 하였는데요. 조즈는 미호크가 흰수염을 향하여 세계 최강의 참격을 날리자 곧바로 다이아몬드로 변하여 이 공격을 막아냈으며 매우 거대한 빙하를 해군본부에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 조즈는 흰수염과 대치 중인 아오키지에게 브릴리언트 펑크를 장렬시키고 아오키지는 피를 흘리며 진지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조즈는 오랫동안 아오키지와 호각으로 겨루었으며 흰수염이 발작을 일으키고 마르코가 오니구모에게 잡히자 한눈을 팔며 결국 아오키지에게 제압당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조즈는 방심하지만 않았더라면 해군대장과 오랫동안 겨룰 수 있을 만한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즈의 현상금은 10억 베리에 조금 못 미치는 9억 6천만 베리로 책정하였으나 단순 강함만 보면 10억을 넘길 만한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즈는 악마의 열매의 능력이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것이며 다이아몬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물질이기에 몸값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펠다운의 최고 전령 마젤란의 가상현상금은 23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마젤란은 임펠다운의 지배자라고 불렸던 인물이며 부서장으로 강등된 지금도 여전히 실질적인 임펠다운의 1인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마젤란은 독독 열매를 먹은 인물이며 독독 열매는 마그마그 열매와 더불어 살상력으로는 최강이라고 평가받는 열매입니다. 그렇게 마젤란은 악마의 열매 능력만으로 칠무의 혁명군 간부 루피 등을 손쉽게 제압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히드라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검은수염 해적단을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마젤란은 패기가 조금은 약한 듯한 모습을 연출하였기에 해군대장보다는 아래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젤란은 악마의 열매 능력만 잘 활용하더라도 사왕 최고 간부를 상회하는 강함을 보여주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임펠다운을 지켜낸 1등 공신이기에 20억이 넘는 현상금이 걸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마젤란의 가상현상금은 23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